네, 조금 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됐습니다. 결과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. 이 대법원장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는 여러 재판부, 이 모두를 통솔하고 있는 인사권을 쥐고 있죠. 이 대법원장 임명의 키를 쥐고 있던 민주당 오늘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. 박성민 전 최고, 민주당이 결정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. 이틀 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. 본회의 표결 직전에 가서 당론 채택을 했거든요.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? 일단 이균용 후보자가 그 부적절한 후보자, 부적격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당내에서 이견이 없었을 걸로 보여집니다. 뭐 예를 들면 지금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,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아빠 찬스 논란이라든지 뭐 농지법 위반 논란, 그리고 증여세 탈루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의혹들 중 하나만 있어도 공직자하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대법원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공직 윤리를 갖춘 적합한 후보자냐 이런 면에 있어서 당내 의원들은 아마 거의 다가 부적격자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것에 좀 논의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 이렇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공석으로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국민들에 대한 피해 또는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인 책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법원장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적합한 자를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적격자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급하게 임명해 놓는 것 역시 국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졌을 거라고 보입니다. 네, 그런데 이동석 행정관님, 이 여당 입장에서는 또 가결 당론을 채택을 했습니다. 이 투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요.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? 뭐 지금 야당에서 저렇게 발목 잡기식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런 그 부결에 대해서 뭐 찬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사실 뭐 이틀 전에 입장을 냈어야 했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 오늘 그 본회의 직전에 이 의견을 냈어요.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그리고 첨예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지금 뭐 공백 사태가 이렇게 계속되면 사실 피해를 받는 분들은 국민들일 겁니다. 물론 이제 지적하셨듯이 그게 뭐 어떤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부적격 판결이 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대목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표결 결과 제가 앞에서 예고 드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. 그런데 표 숫자를 보니까요. 반대 175표, 기권이 2표가 나왔습니다.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전혀 나오지 않은 건데요. 강성필 대변인님, 일단 뜻이 자율투표도 아니고 지금 당론을 채택한 상태에서 그랬으니까 뭐 이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번 부결 당론 채택이 뭐 이렇게까지 늦어진 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그때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과 연결짓는 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. 또 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뭐 발목 잡기 한다라고 하는데 앞서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어떤 의혹, 부적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. 어떤 첫 번째로는 그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량했습니다. 엄숙한 그런 인사청문장에서 실실 좀 웃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박용진 의원에게 되게 지적을 당했고요. 두 번째로는 더 큰 문제인데 그동안의 대법원장들은 대법원장이 된다면 자신의 어떤 목표와 신념과 철학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이러한 철학과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.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공백을 걱정하는 것보다 또 국민의 피해가 더 우려되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재석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여당에서는 지금 이균용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압박수위 높이고 있는데요. 글쎄요, 뭐 이런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그 대법원장이 공백이 됐을 때 벌어지는 사법부의 공백은 야당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법원장이 단순히 그냥 대법관들 가운데서 한 명이 아니라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알기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해야 되는 판결이 한 5개, 6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 그냥 무기한으로 미뤄지는 것이거든요. 게다가 이 사법부의
어떤 인사권을 총 책임지는 그러니까 재판부의 총 인사권을 책임지는 법무행정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판사에 대한 임명권 이런 거 다 공백 상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갑론을박은 차치하더라도 네.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렇게 공백 상태로 있는 동안 우리 사법부의 어떤 재판 공백 내지는 행정 공백은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런 공백 상태를 우려해서요. 사태를 우려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번 부결 결과 유감이다 입장 표명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. 김재석 위원장님, 일단 부결 결과가 나왔거든요. 그럼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다른 후보자를 내는 방법밖에 없죠.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또 민주당이 힘자랑을 한다고 부결을 시켜버렸을 때는 네. 정말로 그 파장이 너무나 커질 수 있고 그 피해는 또 국민들께서 바로 보실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고심한 상태에서 또 다른 후보자를 추천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민주당도 충분히 잘 고민을 해서 통과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동석 전 행정관님. 이런 가운데 내일은요.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대로 임명할 것이다.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. 이런 다음 주면 당장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. 장관들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조금 전에 사법부 공백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안보 공백이 또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북한과의 관계 설정, 지금 안보 공백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신원식 장관의 임명은 하루빨리 속개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. 앞으로도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안보 공백은 재빨리 이렇게 처리돼야 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정치권 이슈 모두 다루어 봤습니다.